2024년 12월 4일 목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오후 7시경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긴급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첫째, 지금 국방부 탐지과나 국방부 정보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이 정확히 2000년 3월 2일 날 하는 행태들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예. 연천 땅굴 정확히 초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백학면 9mm 이승환 씨의 댁하고 연천군 백학면 김진태 씨, 지금 바로 더 정확히 하면 현재 이장으로 있는 연천군 백학면 9mm 정춘모 이장님 바로 앞에 있는 연천 임진강 강상을 절개했을 때에 1999년 12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에. 그런데 그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엄청난 복사지를 보도자료라고 가져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연천 땅굴은 땅굴이 아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국방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시 지역 사령 관할이었던 25 사단장이나 병력은 다 뒤로 가라고 하고 국방부와 합참에 나와 있는 장군들하고 또 탐지과 요원들이 나와서 땅굴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배포했습니다. 자, 그날은 안에 들어가서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기자회견 날짜 잡히기 전에 보도자료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연천 땅굴 아니라는 걸. 자, 그 다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로 인정받지 못하자 저는 결심을 합니다. 이 주선인 연천군 백학면 9mm에 이승환 씨 집을 허락을 얻어서 윤태원 씨라는 우물시점차한테 5공을 뚫어달라고 하고 각 공 100만 원씩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 구멍에 관통이 됐고 SBS에서 촬영된 장비 모든 것이 틀림없다. 그때 내시경 카메라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업체였던 주식회사 탑전자 유승 부장이 와서 촬영을 했고 SBS 고철종 기자가 직접 45일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되고 3월 2일 날 국방부에서 신문이나 여론에다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진상조사 단장이 이장훈 소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탐지과장,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부의사관 심원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미리 복사지를 가져왔습니다. 연천 땅굴 아니라는 거를. 이게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사지를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선 진상조사 단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제한군의 회장이신 박세환 전 대장이고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자,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SBS가 분명히 6인치 시추공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6인치가 넘는 시추공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자 그 이튿날로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조사되어야 할 것이 3월 4일 날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됐는데도 카메라가 오래 방치되면 6인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영기 박사가 카메라를 넣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데 그 정영기 박사가 들어가서 내시경 카메라 집을 넣다가 들어가지 않고 부인물로 차서 끼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간 그럼 SBS 비디오 자료를 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SBS 비디오 자료를 본다고 얘기했을 때에 한국에서는 시추공이 확대, 왜곡, 해석돼서 갱도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진상조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SBS가 그간 보도된 자료를 보다가 카메라가 왜곡돼서 시추공이
뚫은 그 구멍이 땅굴로 오인된 것이다. 확대 해석된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얘기하자 땅굴일 수 있고 자연동굴일 수 있는데 변성한 지대에선 자연동굴이 5cm 이상도 발견될 수 없으니 절개를 해서 확인하자. 한국자원지질연구소 대전에 있는 이병주 박사님 주장에 이병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하냐 물으니까 나는 망치로 두들겨서 확인하는 사람이다. 이걸 절개해서 안에 들어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싶다. 두들긴 다음에 판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록이 모든 촬영, SBS 촬영에 나가 있습니다. 그 촬영에 대한 방송이 2일, 3일, 4일, 이후 5일, 6일 잡혔는데 3일 만에 보도관제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때 당시 박지원이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진상조사라면 최소한 시추도 하고 모도 하고 확인하고 과학 분사나 데이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간 SBS가 촬영된 걸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굴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이미 준비해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박 언론이 되자 그 비상 베이스 캠프에서 이장훈 소장이 내가 확신하건대 내 정보 판단과 확실한 얘기인데 내가 정보를 33년간 한 사람이다. 내 판단과 의식으로 볼 때 여기 땅굴이 아니다. 땅굴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되고 그 진상조사가 끝났던 것이 바로 연천군 백학면 9mm 이승환 씨의 땅굴입니다. 이것을 6인치가 아니라 600mm로 뚫어서 연천연굴 동영상 15m 잠수가 들어와서 메인 부분, 뚫린 부분, 남북으로 항해기에서 된 것이 지금 인터넷에 연천땅굴 동영상이라는 게 나온 사실이고 법원에서 SBS하고 국방부하고 간 사건이 2000 가합 6552 사건이고 강제징용 결정됐고 그 강제징용 결정은 SBS는 연천 땅굴을 계속 보도해도 된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군은 SBS의 연천 제5땅굴 문제로 SBS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둘째, 군은 SBS의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SBS는 강제조정에 협의한다. 셋째, 이 강제조정 결정문은 가로 열고 국정조사시 외에 가로 닫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문헌적으로 따진다면 연천 제5땅굴로 명명한 건 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 민영석 판사가 명명한 겁니다. 강제조정에. 따라서 SBS는 연천 땅굴이 계속 맞다고 주장해도 군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못하는 것이며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야합이 있습니다. 무슨 야합이 있었냐? 그간 군이나 기무사나 조달청과의 소송 4가지 건을 모두 쌍불 처리하는 걸로, 쌍불 처리하는 것은 서로 없었던 걸로 소송을 하지 않자. 그래서 SBS가 강제조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 2006년 가합 6554 사건. 부장판사 곽상현 부장판사가 내가 국가를 상대로,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첫째, 강제조정 결정 났는데 군은 민간인 이창근에게 입회하에 연천 땅굴을 절개하라. 둘째,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이창근 입회하에 절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간의 모든 노력과 포상과 보로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국가가 지급한다 했습니다. 그게 2006 가합 6554 사건으로 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에도 나왔고, 그것이 고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포상금이라는 문제는 시빌리언,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왜? 국방부 임금 규정 12157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 임금 규정이라 함은 국방부 내부의 규정으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이든지 군속 공무원이든지
군무원이든지 또는 예비군이지만 상비군으로 훈련 중에 있는 자, 또한 특별히 군과 계약되어 있는 자, 장기든 단기든지 이 자에 한한다라는 내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빌리언은, 민간인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보시면서. 난 그런 다음에라도 계속 땅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매일 기자회견한다는 남양주시 지금동 214-1번지에 대한 행태는 엄청난 모순에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우리와 민간군 협력도 해서 작업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작업 시추해왔고, 탐사하는 장비도 최첨단 장비라고 했는데 역시 제가 늘 얘기했던 펜스하고 남았습니다. 나머지 6개 갖고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호화도 뚫다가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고 미리 짜여지고 하루 만에, 어제 왔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탐지과장은 모든 걸 표적 분석하고 모든 걸 확인해서 자문위원한테 물어보고 기적의 날짜를 정한다고. 이건 엉터리입니다. 탐지과장이나 처장이 한 얘기, 원스타 그 똥장군이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이 불안요심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한 것이지 여기 땅굴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도 없어야 되고 신고자도 거짓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보자가 있고 제보자의 무수한 제보를 듣고 우리가 왔고 확인했고 청음했고 모든 걸 했습니다. 국방부 탐지관 엉터리입니다. 89년도 90년도에 만들어진 펜스와 라막스가 하이드로폰이 이런 것들의 장비가 최첨단 장비라 하면 끝까지 방해하지 말고 그들 가십시오. 우리는 그 이후의 땅굴도 절개할 것입니다. 우리한테 협조적이고 국민이 우리를 지원하는 한 우린 계속 우리 생명을 지키겠기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규철 탐지과장은 더 엉터리입니다. 물리탐사에서 화천에 만날 때 저한테 배웠습니다. 물리탐사, 쌍자 비정, 슬래머자 방법. 나보고 탐사해달라고 해서 내가 탐사해줬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리탐사 자리를 내가 지정해줬고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 탐사도 몰랐고 물리탐사는 메커니즘도 몰라서 내가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그들로 날 촬영 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물리탐사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 모든 질지학자, 과학자들한테 물리탐사 자료를 모두 공유할 겁니다. 물론 그 물리탐사의 보라색으로 나온 부분은 저도 확신을 하고 알아야 되겠기에 연역적 방법이든 귀납적 방법이든 또는 설문지법이든, 설문지법은 우리가 말하는 신고자들의 제보 또는 광업등기소에서 예전에 광산이 있었는가 여부 설문지법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면들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탐사했고 그 물리탐사의 신빙성도 알기 위해서 대보건설 최등규 회장의 동생이신 기획본부장 최성규의 허락을 받아서 가막산의 터널, 인공적으로 터널 뚫은 두 곳을 위해서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보라색으로 나왔기에 물리탐사 방법이 갱도를 찾는 데 근원적인 다음으로 효력이 있구나 라고 해서 물리탐사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정 이성 때가 나온 보라색 부분이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박규철 대령의 주장은 어부성설이고 전응합니다. 자기가 정보를 모두 얘기합니다. 과거에 2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정보 35년 했는데, 정보 30년 했는데 모든 정보를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정보를 알면 처음 사건이나 세월을 왜 못 막았습니까? 당신이 정보를 알면 연평연전에 나올 이유가 없고 총격 상황이 날 이유도 없고 GOP에 병력들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 남수산골 민간대책위의 발굴 단장인 이창근입니다.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현지에서도 절개작업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있던 양주 광사동, 동두천시 상패동, 연천백합 9mm, 백합, 주유소, 백령리 모든 걸 탐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금은 이렇습니다.
남양주 화동 묵현리, 남양주 지금동, 그 다음엔 양평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신뢰하고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은 엉터리고 최소한 탐지관은 엉뚱한 일만 했습니다. 남친 따고를 막는 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소한 박수철 대령은 물리 탐사의 메커니즘도 몰랐고 토모그래피 탐사의 메커니즘도 몰랐고 그걸 왜 땅굴에 적용시킬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그걸 적용시켰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판 터널에도 보라색으로 나오는지 우리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 응용법이 나왔기 때문에 토모그래피 탐사를 하고 쌍극자 비전, 슬램 버전 모든 지구 물리학에서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간 탐사자 예컨대 서울시립대 이수건 교수님 또한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님 그 다음에 우경식 박사님 그 다음에 자연연구소의 이병지 박사님이 이 세 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한다면 다시는 땅굴 찾으러 안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저들은 우리 현장에 왔을 때 이미 단정하고 온 조사였습니다. 그거는 자기네 상관이 불안한다는 문제인데 본질의 핵심에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원 해소용인데 그 해소용이 자기들에 대한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합리화입니다. 전 이들을 다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된 대한민국에 법의 판결을 또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단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국방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간에서도 오전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탐사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땅굴을 발견하려고 한 그런 의지가 없이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력 낭비가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국력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을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간 측에서 우리 한성주 장군님 측이나 우리 그 단장님 쪽에서는 그 군이 탐사하는 것만 그냥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 않았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절개지를 오늘의 공표를 다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할 걸 각오하고 우리는 절개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오늘에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갔고. 그거는 별개로 더 추진을 할 거고요.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든 어디든 다 올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언제든지 과학적으로 우리 과학자, 우리가 준비된 분들 예컨대 소리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오재영 교수님, 지자학에서는 이병주 박사님, 고려대 이진환 교수님, 서울시립대 이수건 박사님, 그 박사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창근 단장이 주장하는 것은 땅굴하고 개연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는 땅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민을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인천 부평 쪽에서 사시는 분이 제보가 왔는데. 네,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는데. 네, 일신동 지역에 군 부대가 몇 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예, 거기 탄약고도 있고 17사단이 있고 또 뭐 부대가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4개 라인이 가고 있고 4개 라인이 이미 거기를 지나서 김포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땅굴에 대한 징후 제보들이 많이 그동안 왔었고 그 징후 제보들은 우리가 만들고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정원이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해소되지 않고 계속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고 저희한테 확인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양평도 마찬가지고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만약 그러한 제보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확인했고
또 우리 비용을 들여서 우리 독재가나 우리 회원들의 성금을 들여서 물리탐사도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확인을 하고 청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연역적으로 다 나열했고 땅굴이 아닐 것이라는 귀납적으로 다시 되풀이를 했고 역산을 했고 그 다음에 제보자들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물었고 과거의 설문지법에 의해서 이곳에 과연 옛날에 땅굴이 있었는가? 일본 놈들이 예전에 탄광을 아연, 철, 은, 금을 찾으려고 인제나 또는 충청도 쪽에 많이 굴을 짧게 파놓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광업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광업등록사업소에 등록도 안 돼 있고 갱도 반응이 나타나고 물리탐지가 나타나고 GPR선에 나타나고 우리 ESP 5000 장비에 나타난다면 그걸 이상 지우고 또 청음을 씌워서 청음이 나타난다면 지하에 활동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벽 3시에 열산 감지기를 거기를 쪼여서 레이저로 쏴서 열이 발열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건 이상 징후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적인 조사로 물리탐사하고 토모그래피 탐사하고 절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군을 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집단이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고 직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필적 고의든 전부 고의든 간에 우린 법으로 소송을 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땅굴, 북한이 판 땅굴을 관리, 감독하고 탐지하는 부서가 국방부 산하의 탐지과입니까? 탐지과가 예전에는 92년도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탐지처로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보직이죠. 근데 우리 민간인들이 협조를 안 하겠다. 왜? 후평리에 있는 고천면 향산리 또 후평리에서 난 갱차 소리가 96m 그 다음에 또 68m에 처음이 된 자료가 있으니 절개해라. 절개해서 확인되면 우리가 국방부의 탐지처에 들어갈 것이고 절개 안 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때의 리더는 정지용 씨였고 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랬고 지금은 국방부 산하가 아니라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고 있고 소속은 육군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직접 관장하는 데는 일단 필드에서는 탐지과가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탐지과가 움직여도 합참의 작전 지휘 통제를 받고 있죠. 지휘를 받고 있고. 네. 분명히 어제 그 뭐라고 했냐면 김진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호 합참장이 땅굴 민원을 절대 육본에서 관리하지 마라. 합천 작전 통제권을 받아라. 직접 민원을 해결하지 말고 합천 작전 지휘를 받아라. 그리고 김진호는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땅굴을 주정하는 민간 탐사대회를 지원하지 말 것. 이런 전통문까지 보냈습니다. 아, 그게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김진호가 합참의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심각한 발언을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유튜브에 또 참깨 방송에 내가 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유튜브나 참깨 방송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처벌을 받겠습니다. 조사를 이미 고등검찰청 이상봉 검사한테 한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죄 안됨이 나왔고 모든 법원 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 확인된 것이 벌써 2004년도 일입니다. 어제 그 탐지과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말할 가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 발언 그 사람은 그 발언 중에서 정보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어디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땅굴의 정보에는 백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어제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탐지과장님의 그 견해는 1970년도 중반 이후에는 북한이 남침을 하기 위한 대남 땅굴을 파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규군이 대한민국을 막은 역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직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임시정부 직전에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망했고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선열들이 세웠고 독립의병들이 세웠고 의병의 역사가 임정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기군이 대한민국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6.25 사변 때도 댄스 파티 직전에 있었던 걸 김종필 작전 과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내보내고 댄스 파티에 모든 전장병 30%만 보내야 되는데 70%를 보냈는데요. 그거 당한 거 아닙니까? 6.25 사변? 언제 국방부가 애초에 처음부터 초점하게 계획해서 작전을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까? 방어한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큰일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자신만만하게 신성무 국방부 장관처럼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백두산에서 먹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바보입니까? 군이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라는 것이 89년도 90년대에 만들어진 팸스, 라막스, 지오그래피, 하이드로폰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첨단 장비라고 속이고 국민을 우롱해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동조해 주시길 바라고 단결해야 됩니다. 내가 지킨다는 말로 단결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할 무렵에 네. 촬영 제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첨단 장비가 북한에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장비 모든 거 다 노출됐습니다. 다 노출됐습니다. 그들이 방어 안 할까요? 지하에서? 방어 다 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개수작입니다. 대한민국 1120만 예비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설문조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얘기하자. 땅굴일 수 있고 자연동물일 수도 있는데 변성한 지대에선 자연동물이 5cm 이상도 발견될 수 없으니 절개를 해서 확인하자. 한국자원지질연구소 대전에 있는 이병주 박사님 주장에 이병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하냐 물으니까 나는 망치로 두들겨서 확인하는 사람이다. 이걸 절개해서 안에 들어가서 망치로 두들기고 싶다. 두들기는 다음에 판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록이 모든 촬영, SBS 촬영에 나가 있습니다. 그 촬영에 대한 방송이 2일, 3일, 4일, 이후 5일, 6일 잡혔는데 3일 만에 보도관제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때 당시 박지원이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진상조사라면 최소한 시추도 하고 모도 하고 확인하고 과학 분사나 데이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간 SBS가 촬영된 걸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굴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이미 준비해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박 언론이 되자 그 비상 베이스 캠프에서 이장은 소장이 내가 확신하건대 내 정보 판단과 확실한 얘기인데 내가 정보를 33년간 한 사람이다. 내 판단과 의식으로 볼 때 여기 땅굴이 아니다. 땅굴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되고 그 진상조사가 끝났던 것이 바로 연천군 백학면 9mm 이승환 씨의 땅굴입니다. 이것을 6인치가 아니라 가라고 하고 국방부와 합참에 나와 있는 장군들하고 또 탐직과
요원들이 나와서 땅굴이 아니라는 걸 미리 배포했습니다. 자, 그날은 안에 들어가서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기자회견 날짜 잡히기 전에 보도자료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연천 땅굴 아니라는 걸. 자, 그 다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로 인정받지 못하자 저는 결심을 합니다. 이 주선인 연천군 백학년 9mm에 이승환 씨 집을 허락을 얻어서 윤태원 씨라는 우물시점체한테 5공을 뚫어달라고 하고 각 공 100만 원씩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 구멍에 관통이 됐고 SBS에서 촬영된 장비 모든 것이 틀림없다. 그때 내시경 카메라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업체였던 주식회사 탑전자 유승 부장이 와서 촬영을 했고 SBS 고철종 기자가 직접 45일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되고 3월 2일 날 국방부에서 신문이나 여론에다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진상조사 단장이 이장훈 소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탐직과장,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부의사관 심원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미리 복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연천 땅굴 아니라는 거를. 이게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아 600m로 뚫어서 연천 연굴 동영상 15m 잠수가 들어와서 메인 부분, 뚫린 부분, 남북으로 확인해서 된 것이 지금 인터넷에 연천 땅굴 동영상이라는 게 나온 사실이고 법원에서 SBS하고 국방부하고 간 사건이 2000 가합 6552 사건이고 강제징용 결정됐고 그 강제징용 결정은 SBS는 연천 땅굴을 계속 보도해도 된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군은 SBS의 연천 제5땅굴 문제로 SBS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둘째, 군은 SBS의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SBS는 강제조정에 협의한다. 셋째, 이 강제조정 결정문은 가로 열고 국정조사시 외에 가로 닫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문헌적으로 따진다면 연천 제5땅굴로 명명한 건 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 민영석 판사가 명명한 겁니다. 강제조정에. 따라서 SBS는 연천 땅굴이 계속 맞다고 주장해도 군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야합이 있습니다. 무슨 야합이 있었냐? 그간 군이나 기무사나 조달청과의 소송 4가지 건을 모두 쌍불 처리하는 걸로, 쌍불 처리하는 것은 서로 없었던 걸로 소송을 하지 않자. 그래서 SBS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사지를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선 진상조사 단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제한군의회 회장이신 박세환 전 대장이고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자,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SBS가 분명히 6인치 시추공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6인치가 넘는 시추공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자 그 이튿날로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조사되어야 할 것이 3월 4일 날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됐는데도 카메라가 오래 방치되면 6인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영기 박사가 카메라를 넣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데 그 정영기 박사가 들어가서 내시경 카메라 집을 넣다가 들어가지 않고 부인물로 차서 끼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간 그럼 SBS 비디오 자료를 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SBS 비디오 자료를 본다고 얘기했을 때에 한국에서는 시추공이 확대, 왜곡, 해석돼서 갱도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진상조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SBS가 그간 보도된 자료를 보다가 카메라가
왜곡돼서 시추공이 뚫은 그 구멍이 땅굴로 오인된 것이다. 확대 해석된 것이다. 라고 단정짓. 2014년 12월 4일 목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오후 7시경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긴급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첫째, 지금 국방부 탐지과나 국방부 정보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이 정확히 2000년 3월 2일 날 하는 행태들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예. 연천 땅굴 정확히 초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백학면 9mm 이승환 씨의 댁하고 연천군 백학면 김진태 씨, 지금 바로 더 정확히 하면 현재 이장으로 있는 연천군 백학면 9mm 정춘모 이장님 바로 앞에 있는 연천 임진강 강상을 절개했을 때에 1999년 12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에. 그런데 그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엄청난 복사지를 보도자료라고 가져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연천 땅굴은 땅굴이 아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국방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당시 지역 사령 관할이었던 20억 사단장이나 병력은 다 뒤로